이번 시간에는 산재보험을 보겠습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사회보험의 의미를 갖는 산재보험이 나와 있는데 거기 2번에 있는 것처럼 국가는 산재보험법상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자 거기 첫 번째 문제 나왔네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로부터 사업주가 단독 부담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피재 근로자의 보상을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1963년 제정되고 64년에 시행되었다. 때문에 여기는 재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법이 산재보험법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거기 산재보험법 제1조 36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의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이렇게 어쨌든 피재, 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보시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정의해 보시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은 사회적 위험. 국민연금법에서는 노령, 장애, 사망 세 가지를 들었고 건강보험법에서는 질병, 부상, 출산 그리고 사망을 위험으로 그리고 급여 제공은 건강증진의 급여를 제공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고용보험에서는 당연히 실업을 바로 이렇게 사회적 위험으로 들고 있다. 실업 그리고 출산 그리고 육아 이 세 가지를 사회적 위험으로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이것이 모두 거기 보면은 고용보험법에 나 있는 사회적 위험은 이번에 모두 어디 들어갔어? 사회보장기본법 사회적 위험에 출산, 양육 그리고 실업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 질병, 장애, 사망 네 가지를 사회적 위험을 들고 있는데 부상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업무상 재해를 다 봐주시고 다음에 평균임금 4번에 보면 평균임금 산정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평균임금은 결국에 실질적으로 5일 근무를 내서 5일 단위로 해서 3개월 동안 이렇게 지급이 됐을 건데 이제 나누기 때 분모는 총일수 그러니까 토요일날 일요일 합쳐서 나누기 91 내지 92일을 가지고 나누기 때문에 실제 받았던 금액보다 평균임금은 적게 계산이 되고 사실상 이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산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 장애 7번 8번 되어 있는데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것을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것은 장애라고 하는 것이고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것은 장애가 되겠는데 뿐만 아니라 부상이나 질병조차도 치유되지 않은 것은 폐질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분진에 관련된 섬유 증식성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진폐라고 합니다. 구별해 주시고 자 여기도 우리가 산재보험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 정책 분석 산재보험 정책 분석을 이렇게 보시면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원칙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을 적용 대상의 원칙으로 합니다.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을 적용 대상의 원칙으로 한다. 가입자는 오직 사업주만 가입자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산재보험법에서는 개별 근로자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업주만 가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급여는 산재보험정책의 급여. 이것은 뭐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 사망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8가지가 있습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그리고 직업재활급여. 이렇게 8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 중에 부상 질병에 대한 현물급여입니다. 근데 아까 전 시간에 말한 것처럼 요양급여는 사회보험 정책을 분석하다 보면 2번 나오는데, 하나는 건강보험에서도 요양급여가 나오고 산재보험에서도 요양급여가 나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에는 예방이 들어있지만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에는 예방이 들어있으면 논리적 오류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을 당해버린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예방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단 간병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물급여,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현물급여. 그러나 여기는 적죠. 요양비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칙은 현물급여지만 현금급여로도 지급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4일 이상이어야 된다. 3일짜리는 요양급여에 해당되지만 4일 이상이어야 된다. 휴업급여는 요양급여 기간 중에 현금급여를 말하고, 여기 적어야 되죠. 얼마를 준다?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평균 임금의 70% 적어주시고, 장애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에 치유된 후에도 육체적 또는 정신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 장해급여를 이렇게 되는데, 이건 어떤 장해에 대해서 하는 현금급여가 되겠어요. 여기는 14등급으로 되어 있고, 계산 방식은 평균임금 곱하기 법으로 정해진 날수, 그래서 법정일수라고 하죠. 평균임금 곱하기 법정일수. 자, 벌써 평균임금 2번 나왔습니다. 그 때문에 고용보험도 마찬가지고 산재보험도 마찬가지고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은 평균임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급여 산정기준은 평균임금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간병급여는 소위 간병을 받는 자 대상으로 지급하되, 여기는 상시 간병급여와 수시 간병급여로 하되, 수시 간병급여액은 상시 간병급여액의 3분의 2로 지급을 한다. 현금급여 대상으로 하는, 이건 뭐지 좀 적으시고, 대상의 현금급여가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유족급여는, 이건 사망의 경우에 지급하는 현금급여가 되겠죠. 그래서 유족보상연금 47% 평균임금의 40, 기초연액 곱하기 기초연액은 평균 일수 맞으면 평균임금 47%를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어떤 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유족에게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하되, 기본금액은 급여 기초연액의 47%로 하고, 그리고 부양가족에 따른 가산금액을 지급을 하는데, 여기도 역시 평균임금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1분을 지급을 합니다.
장업이 역시 사망 시 지급하는 사망 시 현금 급여를 지급하는 건데 장애를 치르는 자에게 평균 임금 곱하기 121분을 지급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용보험급여의 구직급여는 어떻게 계산한다? 구직급여를 계산하는 기초일액, 기준이 되는 그 일액을 기초일액이었는데 기초일액은 이직일 당시에 평균 임금으로 하되 상한선 8만 원으로 계산하여 그중에 50%인 4만 원을 상한선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때문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급여의 지급 기준은 평균 임금입니다. 다음에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 2년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상이나 질병이 낫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폐질이 악화되었으면 노동능력이 상실될 정도가 되면 폐질이 악화되어서 노동능력이 상실 정도가 되면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병보상연금이 되겠고 마치 장애급여 1, 2, 3등급과 똑같은 평균임금 곱하기 똑같은 법정일수에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재활급여는 장애급여자 대상에 5장, 5종, 누구에게 존재를 내전 5종의 현금급여를 말합니다. 그래서 훈련수당, 훈련비용, 그리고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이렇게 5가지 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주느냐는 달리겠지만 장애급여자가 훈련을 받고자 한다면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만약에 장애급여자가 본래의 사고가 발생했던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던 회사에 복귀하고자 할 때 그 장애급여자를 받아준다면 1년간 직장복귀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고 그리고 3개월간의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도 지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직업재활, 거기에는 직업재활급여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나와 있는 현금급여인데 여기만 현물급여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현금급여. 그러나 여긴마저도 요양급여마저도 요양비로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뒤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재보험 재원은 당연히 재원은 국가지원금을 가지고 하되 그리고 주된 재원은 보험료인데 중요한 것은 이 보험료는 사업주 단독 부담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달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자, 이렇게 먼저 산재보험법의 내용을 가지고 산재보험 정책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적용범위 367페이지에 보시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가 있다. 거기는 고용보험에서 예외로 삼고 있는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또는 5인 미만, 여기는 5인 미만으로 되어 있지요. 5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또는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의 사업장,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업이나 200제곱미터 이하의 대수선업, 또 가사 서비스업이나 가구 내 고용활동, 이런 등등으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역시 원칙이 있긴 하지만 예외로 규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보험관계 성립 소멸, 또 그러면 보험료 징수 등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똑같이 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률인 보험료 징수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보험관장은 당연히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을 한다. 그리고 이 운영재원은 국가지원금과 보험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되 보험료는 사업주가 단독 부담한다는 것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고 여러분 수지면 다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전달기구로서 실질적인 관리 운영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한다 하는 것이 369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재보험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관을 설립한다. 다 좋습니다. 사업까지 볼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370페이지에 있는 보험급여의 종류 8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거기 요양급여, 휴업급여부터 해서 직업재활급여까지 있는데, 요양급여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한다면 요양급여를 지급하되, 요양급여는 현물급여이지만 뒤에서 이제 쭉 하겠지만 현금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8종 세트 봐주시고, 요양급여 이외의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청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급권자. 요양급여는 당연히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청구가 없어도 지급돼야 되지만 나머지는 청구가 있어야 지급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자, 여기는 법제론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1급 준비하시는 꼭 봐주셔야 됩니다. 봐주시고. 자, 그냥 구체적인 급여의 내용으로 보면은 372페이지. 여러분 손으로 적었던 첫 번째 급여, 요양급여 나와 있습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의 경우에 지급하는 현물급여로 2번에 보면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로도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현물급여가 원칙이지만 현금급여로도 지급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요양급여의 범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차이점은 여기에는 예방이 있을 수가 없다. 단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없는 간병은 있다라고 해서 6번에 간호 및 간병이 나와 있지요. 그리고 요양급여의 유형으로서는 4가지. 그거 보면 그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6번에 간병 적어주시고, 전원요양, 또 추가 상병 요양급여 신청 쭉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재요양 이런 것 등으로 있다는 걸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휴업급여는 요양급여 기간 동안에 근로를 하지 못함으로 인한 생계 유기를 돕기 위한 현금급여 지급 방식으로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분 휴업급여, 거기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나와 있죠. 꼭 암기해 주시고, 부분 휴업급여,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 고령자 휴업급여, 재요양기간 중에 휴업급여. 이것도 제목으로만, 내용까지 보자는 건 아니겠지만 제목으로서 점가해 놓으면 됩니다. 부분 휴업급여,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 고령자 휴업급여, 재요양기간 중에 휴업급여. 다음에 장해급여,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정신적,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감소되거나 상실된 경우에 장해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법으로 정해진 법정 일수를 곱해서 계산하되 14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일시금으로도 지급할 수가 있는데 반드시 1, 2, 3등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 2, 3등급은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등급으로 1, 2, 3등급은 반드시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박스 밑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다음에 간병급여가 나와 있네요.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간병급여를 실제로 받는 자에 대해서 상시 간병급여와 수시 간병급여로 지급하는 현금급여로, 수시 간병급여액은 상시 간병급여액의 3분의 2로 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3번에 보시면 간병급여 대상은 그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되, 2번에 1번 376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수시 간병급여액에 지급되는 금액은 현금급여임을 알 수 있지요. 상시 간병급여 금액의 3분의 2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유족보상연금은 그 내용, 기본금액과 가상금액으로 하죠. 기본금액은 기초연액 곱하기 기본금액은 급여기초연액의 평균임금 곱하기 365를 기초급여연액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47%를 주고 가상금액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의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1분으로 합니다. 역시 여기도 기준, 산정기준은 평균임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페이지 378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상병보상연금이 나와 있습니다. 상병보상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요양급여를 받은 지 2년이 경과된 후에도 부상이나 질병이 낫기는커녕 그 낫지도 않으면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는 이제는 휴업급여를 대신해서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질에 따른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 이 말은 노동능력이 상실된 장애 등급으로 봐서는 1, 2, 3등급이 될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대신해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부분휴업급여,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 고령자 휴업급여, 재요양기간 중에 휴업급여 4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상병보상연금으로 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이기 때문에 노동능력이 상실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분휴업급여는 관리대 단위에서 빠지고 저소득 근로자 상병보상연금, 고령자 상병보상연금, 재요양기간 중에 상병보상연금 이렇게 해서 휴업급여 4가지가 하나 빠지고 3가지로 바뀌게 된다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장읍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임금의 121분을 실제로 장례를 치른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를 바로 장읍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는 장애급여를 받은 자나 장애급여를 받을 것이 명확한 자가 그 중에 1급부터 9급에 해당하는 자가 직업훈련을 받고자 한다면 직업훈련 비용을 직업훈련기관에 내주는 것이고 그 기간 동에 식사비나 교통비와 같은 것을 직업훈련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직업훈련급여라고 합니다. 직업재활급여라고 하는 거죠. 그 외에도 장애급여자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던 사업장에 복귀하고자 할 때 그 복귀자를 받아준다면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1년, 직장적응훈련비 3개월, 그리고 재활운동비 3개월 분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바로 여기 나오는 에서 5가지 5종 세트의 직업재활급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요. 그래서 379페이지의 내용과 그리고 380페이지 직업훈련비용 2번에 직업훈련기간에 지급을 한다. 훈련기간은 3번의 셋째 줄 12개월 이내로 한다. 그리고 직업훈련수당 밑에서 넷째 줄 나와 있지요. 역시 직업훈련수당은 지급액은 밑에서 둘째 줄 최저임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주되 그래서 최저임금 지급액에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수당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일일당 지급액은 최저임금액으로 합니다. 평균임금 아닙니다. 최저임금액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그리고 재활운동비가 381페이지 6번에 첫 번째 나와 있죠. 누구에게 준다? 이건 사업주에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직장복귀지원금은 12개월,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3번에 나와 있죠. 3개월 이내로 이렇게 지급하도록 한 것이 바로 직업재활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봐주시고. 다음에 특별급여, 시험 전에 꼭 보십시오. 특별급여 보시고. 다음에 보험급여의 지급. 이 산재보험급여는 사회보험의 본래 목적인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여기 보면은 요양급여는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고 나머지는 모두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지요. 때문에 이것을 하되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17번에 1번 나와 있죠. 38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권리구제 384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포함해서 국민연금의 유형적 권리구제의 절차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청구, 공단의 보험급여 등에 대한 처분의 이유가 있을 때에는 공단에, 다시 말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할 수 있고 이때 이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청구는 반드시 소속 기관을 거쳐서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사청구는 할 수 있지만 1번에 5번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다. 거기 중요 표시하셔야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는 할 수 있으나 그러나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다. 만약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가 세 번의 내용 놔두고 재심사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례가 나와 있는데 특례 거기 보시면 모든 21번에 시효가 나와 있는데 국민연금이나 직영연금에 관련된 것은 5년의 시효가 있지만 나머지는 3년이라고 여러분이 그냥 통일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의 시효는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특별 예외 규정 6가지 제목으로만 내용까지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유 사업에 대한 특별 예외, 해외 파견제에 대한 특례, 현장 실습생에 대한 특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기초 국기법상 수급자에 대한 특례. 이것도 제목으로만 6가지 해서 이렇게 산재보험법상 특별 예외 규정으로서는 특히 해외 국유사업, 해외 파견자, 중소기업 사업주, 또 현장 실습생에 대한 특례가 있고 또 그러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국기법상 수급권자, 수급자에 대한 특례 6가지가 있다는 것도 역시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렇게 산재보험 정책을 산재보험법의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5번째 사회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살펴보기라고 여기에서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